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기초가 물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 있는데 그 기초가 채권이란 겁니다. 이거는 계약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그 물권의 종류가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용의물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배운 것처럼 물건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사용수익이나 교환가치의 상태를 방해받거나 방해에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책을 살펴보는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기본 패턴은 비슷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과 물건을 어떠한 이유든 빼앗긴 점유보호 청구권에서는 침탈이었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런 상태는 반환이겠죠. 그리고 방해를 받은 경우는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방해가 염려스는 방해를 예방해달라는 겁니다. 구제책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안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들은 소유권의 기초에서 어떤 권리들이 있을 거고요. 용의물권의 기초에서 어떤 권리들이 있을 거고 제한물권의 기초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민법은 소유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나머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용을 할 때 이 둘을 항상 반환, 방해, 제거, 방해, 배제라는 이 세 가지의 청구권을 다 준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나 이론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살펴본 다음에 어떠한 규정이 준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법조문에 맞춰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정리는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법적 부재 수단. 법적 물권이 특징이 뭐죠? 물권은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배타적으로 기속시키는 권리다. 기억나시죠? 이 배타성에서 어떤 게죠?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공시라는 쓰면 등기입니다. 부동산 경우에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절대성. 누구든지 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성이죠. 침해를 받으면 그 사람 상대로 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배타성의 기초에 있어서 온전한 실현을 위한 물권의 온전한 실현, 배타성과 절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구제 수단이다. 당연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물권이 존재해야만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구별돼서 분리되어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몸이다. 일체가 됐다. 분리될 수 없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물권을 소유권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소유권의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도 이전 또는 소멸을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소유권으로 바꿔서 기억을 하십시오. 예컨대 이 건물이 갑의 거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면 소유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의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나 214조의 방해 배제 내지는 방해 제거 내지는 방해 배제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이전했습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죠? 을입니다. 그럼 그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을이 행사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갑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 물권적 청구권만 남겨놓고 을에게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소유권에 213조, 214조의 권리가 있는데 이건 한 세트예요. 이전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가요. 그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멸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소유권 중에서 요거는 그대로 남긴 채 이 소유권만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왜 헷갈릴 수가 있냐면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하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있으면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하죠. 채권 양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물권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언제나 물권은 응면을 같이 하며 물권의 이전, 소유권을 읽으시면 물권이라 쓰고 소유권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되는 거예요. 한 몸이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한 몸이다.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3번에 나오죠. 물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하는 것을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둘 수도 없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3번과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상가입니다. 상가가 있으면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소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갑소유이기 때문에 갑이 이 상가 건물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되고 매수인이 등장합니다. 갑이 을에게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보통 실무상 임차인이 존재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 상가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상가를 철거하고 신축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신축 목적이라면 신축 목적으로 상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와 이 상가를 매수한 것이라면 매수인 관점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이 임차인에 대한 명도 사항입니다. 명도. 임차인이 이 상가에서 이사 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계획대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은 이 명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 임차인이 존재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예컨대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존재했다는 계약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이라면 함의든 아니면 기타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시키고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불법 점유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가 됐으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과 동시에 넘겨줘야죠.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명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은 야, 임차인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첫 번째는 매도인 입장에서 야, 임차인 명도 네가 책임져.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매매계약 체결해서 명도 세금은 매도인이 하겠다.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명도 책임을
지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갑이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 즉 이 사람을 이사 가도록 만들겠다는 책임을 짓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을 걸고서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됐고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격리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임차인은 이제 내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찾아가서 좀 임차인아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좀 비워줘. 근데 임차인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임차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떤 소송을 위해 어떤 권리 행사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어떠한 구제 수단이든 뭘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과거에 소유자였습니다. 그럼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213조. 213조를 배우고 있는데 현재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비록 갑이 명도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에 책임진다고 했을 때는 그럼 명도인의 책임을 진다는 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더 나아가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갑이 임차인의 명도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은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갑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명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갑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또한 을이 갖고 있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갑이 과거의 과거예요. 현재는 아니죠. 과거의 소유자란 이유를 근거로 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비워달라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갑은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까? 명도 책임을. 지금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을이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을인데 왜 갑이 명도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갑은 집을 비워달라는 근거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지만 이 임차인이 갑과의 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지금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계약의 기초에서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 목적물 쓰고 보증금 쓰고 차임을 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을 원상 복구해서 돌려준다. 그러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명도 책임은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준 이후에 갑에 책임지고 명도를 책임지겠다는 근거는 뭐냐면 이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갑은 임차인 상대로 명도, 상가 건물 인도 청구, 명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에 따른 권리 행사입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아셔야만이 앞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들은 나중에 또 중복되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턴, 제가 이해하려고 예를 든 거 실무에서도 발생하는 예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으면 물권적 청구권은 을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과거에 물권적 청구권을 그대로 유보한 채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임차인의 근거는 갑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건물 명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명도는 두 가지, 그 근거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물권이 있으면 약간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전이 안 되고요. 예컨대 내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제가 집주인입니다. 임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저는 반환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거는 제가 소유자지 않습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기초가 근거해서 행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즉 근거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갑이 이 사안에서는 갑이 명도 책임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인으로 명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물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하는 것을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에 유보하여 둘 수도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둘 수도 없다. 이 표현은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명도와 관련해서 기출 32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 유보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다. 아시겠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권이 물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 부재 수단이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 하면 계약에 기초한 경우. 우리 계약에 기초했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계약 해제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책 사유가 채무자의 고의 과실과 같은 기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걸 떠올리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초한 것이고요. 우리가 있는 어떤 채무 불이행은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에 비롯된 겁니다. 그런 물권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에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또한 다른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들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권 자체가 파생되는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부재 수단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 진행으로 없어질 이유가 없습니까? 소멸시효 진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법적 부재 수단인 물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부재 수단 또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자, 32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전 소멸되면 물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되거나 소멸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된다. 이 표현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여기서는 상실하면 소멸이죠. 소멸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 표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챕터에서 살펴본 지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상실되면 그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에서 나올 겁니다. 자, 213조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첫 번째가 반환입니다. 반환은 빼앗기는 거죠. 근데 점유보호 청구권에서는 요건이 반환 청구권 보겠습니다. 213조는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점유한 자에 대해서 소유자가 점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닌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그런데 점유보호 청구권을 한번 떠올리십시오. 보호처분은 어땠죠? 점유를 점유 해수의 경우에는 침탈을 요건하고 있습니다.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것인데 이 점유에 대해서 소멸 반환 청구권은 요건이 있나요? 그럼 점유가 어떠한 이유로 점유를 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소유자는 점유자한테 이유를 불문하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만 하고 있으면 야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걸 주장하면 반환 청구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자가 여러분이 점유자입니다. 제가 소유자고 제가 점유자인 여러분들한테 내 거니까 돌려줘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너한테 못 돌려줘 안 돌려줘도 돼.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점유할 권리가 뭐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임대차 계약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어떤 근거입니다. 소유자는 네가 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내가 계약기가 남아있으면 이걸 계속 점유할 수 있잖아. 계약기간 중에 가정을 한 겁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야, 집 돌려 이 아파트 살고 있는 집 돌려줘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임차인은 뭔 소리야? 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여기에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잖아.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아직 기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돌려줘? 난 거부할 거야.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약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판례나 어떤 내용을 검토를 할 때 많이 원용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유치권. 이러한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568조의 재산권 이전 청구권입니다. 말 자체는 어려운데 매매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 하면 이 조항이 있거든요.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인 물건, 예컨대 부동산 아니면 동산에 이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반대로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산권을 넘겨달라는. 그 청구권 또한 점유할 권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통은 잔급과 동시에 부동산 예를 들겠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점유를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매수인에게 먼저 점유를 넘겨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직 미등기 상태이고 아직 잔금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내가 소유자니까 점유자야 그 나한테 점유자 매수인에게 돌려달라는 얘기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무슨 소리야? 매매계약 체결했고 568조에 따르면 너는 나한테 이것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 즉 나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잔금을 지급했다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이 문구 자체는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건을 보겠습니다. 아까 점유보호 청구에서는 침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소유물 반환 조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자, 그 다음에 점유한 자입니다. 그럼 출제는 기본 포인트는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그걸 묻고요. 또 하나는 점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아시할 게 뭐냐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은
딱 이 말을 언급한 순간 기억하셔야죠.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매로 이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면 소유자 했을 때 그 개념과 연결되는 경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변동에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기억나십니까? 상속, 경매, 공영징수, 형성 판결. 그래서 소유자 개념, 이 물권 변동에 186조와 187조와 연관시켜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자, 누구를 점유자? 그러면 점유권에서 그 점유 개념 배우셨죠? 그때의 점유자, 특히 제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누가 점유자인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지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건은 소유자의 거, 점유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구권자 소유자의 거. 자, 1번. 부동산 매수하고 대금 다 지급하고 인도 받았으나 줄 거 다 줬습니다. 매수인이죠. 다 넘겨받을 거 넘겨받고. 다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 그러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아직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즉 매수인은 매수니까 매매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 즉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아직까지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만 야 돈도 주고 인도를 받았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냐? 실제로 난 등기는 안 했지만 내가 소유자 아니냐? 그게 사실상 소유자 개념인데 물권 법정주에서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상의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상속인 경우네요. 상속이라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0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요거 사실상의 소유자 개념 물권 법정주에서 인정 안 된다고 했죠? 소유자가 아닙니다. 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그러니까 불법 점유할 당시의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걸 묻는 지입니다. 반면에 종전 소유자는 아닙니다. 기출 33에 나왔습니다. 즉 불법 제3자가 불법 점유 시에 A였습니다. 소유자는. 그런데 현재는 B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213조에 따른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자는 이 사람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권리 행사 당시에 그 시점에 소유자만이 새로운 소유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롭다는 얘기는 종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있다는 상관 개념이 생기겠죠. 새로운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는 종전 소유자가 있는데 새로운 소유자만이 청구권 그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에 소유자에 해당되지 종전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을 매매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줬다는 거. 그럼 종종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3자에게 지상권 등을 제한물권을 설정해 준 자. 소유권에는 사용수익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물권, 지금 용익물권 설정했다는 소유권의 권능 중에 사용수익만 넘겨주는 거지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즉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설정해줬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는 계속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이 변동돼 이전돼야만이 달라지겠죠. 소유자는 그된 거예요. 예컨대 갑이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잖아요. 소유자 바뀌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겁니다. 이전 등기의 원인은 뭐 법률행위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 상속이든 그런 경우면 소유자가 바뀌는 거지 소유자인 갑이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당연한 개념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3번 지문하고 똑같은 거죠. 3번하고 소유자가 지정권을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계속 소유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 쓴 겁니다. 이게 33회 최근 작년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개념만 아시면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소유자인 것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문적으로도. 자, 다음. 공유자 중에 1인. 이 경우는 뭐냐면요. 공유자 중에 1인이 나머지 공유자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 점유를 했을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유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1인이, 공유자 1인이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1인이 공유자가 아닌 제3자, 3자가 불법 점유를 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보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자 1인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도 나중에 공유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아니라 그리고 보존행위 때문에 이 불법 점유자인 제3자에게 나한테 반환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굳이 공유자 전원한테 돌려줘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보존행위 기억하십시오. 보존행위 때문입니다. 보존행위 때문에 공유자 1인이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6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요. 누가 돼 있으면 권리자가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는 갑에게 소유권 자 깨끗이 할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권리자 등기 목적 어떤 사안이냐면 국가였어요. 보존 등기가. 그런데 국가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매매였습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소유자가 국가였다가 국가가 처분한 거죠. 갑이 현재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A가 진정한 소유자였어요. 이게 예전에 6.25 전쟁 이후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겠는데 A가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겼어요. 그럼 국가가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대부분 이제 토지 사정부하고 연결되는 건데 국가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는 A에게 말소 등기 의무가 있죠.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했었고요. 이겼어요. 진정한 소유자는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등기상에 등기도 안 돼 있는데 왜 A가 소유자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존 등기 상태죠. 원시 취득자예요. 토지 사정에는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설명 안 한 건데 예전에는 이 등기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진정한 소유자. 그래서 말소 등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또 갑이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없어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국가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겼잖아요. 밝혀졌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걸 말소시키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A는 내가 진정한 소유자다. 그리고 나는 소송에서 이겼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매매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매매든 소유권을 넘겼을 때 뭐가 있어야 한다?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그럼 처분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소유자여야 한다. 여러분 매매 계약할 때 여러분 매도할 때 뭘 확인해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그거 확인하죠. 그거 마찬가지처럼 처분권이 있다는 것은 소유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분권이 없어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처분권이 없죠.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이유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럼 등기 자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갑이 등기부 취득시효 이제 좀 있으면 배우는데 소유자는 내가 이 처분 권한이 없어서 이 등기 효력이 없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했고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갑 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겼는데 A가 이 사람의 소송에서는 진 거예요. 그 결과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해서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누가 소유가 된다?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게 됐어요. 자, 소유자가 아니게 된 거 하나 포인트입니다. 이제 소유자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국가는 A에 대해서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그 이 의무를 이행하려면 요게 말소가 돼야 돼요. 먼저. 말소가 돼서 요거를 말소하거나 하는 방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갑이 이제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원인에 의해서 효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A에 대한 말소 등기 의무 이행불능이 됐습니다. 근데 A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이게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이냐면 말소 등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생각을 한 거예요. A 입장에서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대신에 가만히 보니까 국가는 나한테 말소 등기를 해줘야 돼. 이행불능이 됐어? 못하게 됐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이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행불능에 따르면 그 효과로서 전보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보배상.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배우지는 않지만 기억하죠. 이행불능 돈을 주는 거. 그게 전보배상인데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 바탕은 뭐냐면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계약이 채무 불이행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 안 하는 거고요. 이행불능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경우죠. 근데 채권에 기초한 어떤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는 이행불능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전보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보배상 배울 텐데 전보배상과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에 비춰서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아까 국가가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이행 불능은 어떤 권리인 거죠? 진정한 소유자인 A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거였습니다. 이행 불능의 기초는. 그런데 채무 불이행의 이행 불능은 채무 불이행 기초한 이행 불능은 매매 계약 등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무시하고도 인정될 것인지 그게 하나의 쟁점인데요. 제가 앞에서 기억하는 거죠.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야, A가 소유자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갑이 소유자가 됐지.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으면 한 부동산에서 소유자 2명이 될 수는 없잖아. 갑이 소유면 넌 소유자가 아니잖아. 소유자가 아니라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하는 건 맞잖아. 그 논리를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든 게 대법원 사안이거든요. 제가 설명해. 국가의 상대로 얘기했는데 갑에게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던 갑한테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패소를 하게 되니까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가 뭐냐면 아까 사례에서 갑이었어요. 소유권 상실한 건 뭐냐면 이제 갑이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은 뭐냐면 국가에게 이행불능 정보배상 청구를 가진다?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같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그 기초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전보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념은.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바뀔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이런 개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딱 소멸하기 때문에 야 바뀔 기초가 없잖아.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이거예요. 자, 채권적 청구권은 죄송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개념이 본래는 이러한 채무 이행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형되거나 확장된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 기초한 이행불능에 기초한 전보배상의 개념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전보배상은 기본적인 내용의 이행 내용에 기본적인 이행 내용 불능인증 지체되는 기본적인 이행 행위의 내용의 변형이나 확장이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과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개념하고도 준용돼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이행 불능한 전보배상권을 가진다는 게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말소 의무자님 의뢰에 대하여 이행 불능이로 민법 390조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가 이게 질문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결국은 핵심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39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추해서. 그게 핵심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판례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권적 청구권은 자, 아직 이제 오늘까지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점유자 이제 처음 방금까지 이제 소유자였죠. 그러면 상대방은 점유자라는 요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